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플랫을 소개를 할 건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주력으로 사용해온 플랫이 라인 플랫, 그 다음에 스캐터 플랫, 또 뭐 박스 플랫이랑 히스토그램도 이제 잠깐 설명을 했고, 보통 라인 플랫이랑 스캐터 플랫 위주로 많이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렸죠. 실제로 요거로 많이 쓰는데, 이 라인 플랫이랑 스캐터 플랫만큼 자주 사용되는 게 바 플랫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막대 그래프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세로 막대 그래프 같은 뭐 그러한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요게 가장 많이 쓰이는 플랫 중에 이제 세 개로 꼽으라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막대 그래프, 3점도, 라인 플랫 이거 세 개를 이제 많이 쓰고, 그 중에 딱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막대 플랫을 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크기 같은 거를 비교할 때 가장 직관적으로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그래프죠. 요거를 이제 제가 중요도로 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 소개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소개하는 이유가 이게 그림 그리는 거는 별로 안 어려워 보이는데 그림 그리기까지 데이터를 만드는 게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뒤쪽에 배치를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런 데이터를 생각을 해볼게요. x가 지금 0하고 1이 있고 y가 40이랑 60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거 코드를 지워두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요런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요런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x에다가는 이제 0, 1, 그쵸? 그 다음 y에다가는 여기 있는 40, 그 다음 60. 이제 이런 게 막대 그래프죠. 조금 부담스럽게 크게 보이긴 하는데, 이러한 막대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은 일단 여기 지지 플랫하고 이 데이터 프레임을 넣게 되면은 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는 이제 그림을 그릴 거야 라는 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FIG를 치면은 이 그림은 그냥 도화지 같은 거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여기에서 내가 어떠한 그림을 얹기 위해서는 뭐 지옴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지옴은 뭐 포인트 지옴 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라인 지옴 같은 게 있었고, 뭐 스무스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지옴 바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쓰면 안 돼요. 바플랫인데 지옴 바를 쓰면 안 되고 COL이라고 되어 있는 요 지옴을 써야 됩니다. 바를 쓰면은 안 되는 건 아니고 조금 우리가 직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는 저번 수업까지는 이 지엄 바랑 요거랑 둘 다 설명을 했었는데, 컬이랑 바랑 제가 둘 다 설명을 하고 웬만하면 컬을 쓰는 게 좋습니다라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냥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좀 약간 강하게 말씀드리는 게, 바는 그냥 버리고 무조건 요거를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축을 지정하는 건데, x축에는 그냥 이거 x를 넣고 y축에는 y를 넣겠다. 요렇게 하면은 지옴이 만들어지고, 요거는 제가 COL이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두 개를 이제 합치면은 요러한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시각화 패턴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X축이 요렇게 0, 1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 이제 X축에 문자열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숫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범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범주가 오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빈번하게 우리가 부딪히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성별이 이제 남자 여자가 되어 있고, 뭐 성별에 따라서 뭐 스코어라고 했는데 뭐 무슨 점수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아무거나 넣었습니다. 남자는 이제 40, 여자는 이제 60점을 받았는데, 이 40이랑 60이라는 거를 이렇게 바플랫으로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바플랫은 되게 단순한 플랫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숫자가 있을 때 그거를 비교할 때도 바플랫으로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FIG하고 GG 플랫 DF 해서 이걸 넣어주고, 그 다음에 COL이라고 하고 지옴 컬, 그 다음에 축을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X는 이제 뭐를 넣고, 이제 Y는
아까처럼 이제 똑같이 스코어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X가 아까 문자가 아니고 숫자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X축에다가 그냥 제가 성별을 이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하고 이제 두 개를 합치면은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그냥 X축이 이제 0, 1이 아니고 뭐 이제 여자, 남자 이런 식으로 되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바 플랫이 잘 그려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통 그 이 바플랫을 범주가 다를 경우에 색깔로 구분하는 경우가 이제 보기 편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위에랑 똑같은 플랫인데 색깔이 여기에는 그 빨간색, 파란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성별에 따라서 빨간색은 뭐고 파란색은 뭐다 이렇게 색깔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데이터이고요. 그렇죠? 똑같은 데이터이고 아까 전에는 이제 요 플랫이었죠. 요렇게 만들었었는데 여기에서 내가 성별을 X축으로 구분을 했죠. 그 다음에 Y에다가 스코어를 구분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숫자들의 높이를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 있는 그 성별을 X축으로 이렇게 나란히 구분하고 싶은 것도 맞는데 요거를 색깔로 또 구분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에다가 컬러 성별을 넣게 되면은 이게 우리 기대랑 약간 다른 그림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그림이 그려지긴 하는데 이 컬러 옵션을 쓰면은 여기 테두리 있죠. 테두리가 이게 빨갛게 여기 테두리가 이제 파랗게 되어 있어갖고 여기 안에 있는 몸통에 있는 색깔은 바뀌지 않고 밖에 있는 테두리 색깔만 바뀌게 됩니다. 그래갖고 나는 이게 싫고 여기 안에 이렇게 빨간색이 딱 채워졌으면 좋겠잖아요. 파란색이 채워지거나 그래서 이때는 옵션을 필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남자, 여자별로 점수가 이제 나누어져서 바플랫이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우연히 뭐 여성의 빨간색이 배당이 되고 남성의 이제 파란색이 배당이 되는데 이게 이 색깔은 얘가 컴퓨터가 쓱 파악해가지고 여자는 빨간색으로 그려야지 하고 이제 그리는 게 아니고 어떠한 순서에 따라서 랜덤으로 이제 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요 색을 강제적으로 바꾸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특히 이제 바플라 그릴 때가 많은데 그때를 위해서 이 위에 예제에서 내가 이제 색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지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옵션을 쓰면 되거든요. 일단 요 데이터 프레임을 그대로 만들고 여기에서 이 상태로 하면은 우리가 위에서 그렸던 요 그림이 나오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제 색깔의 순서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필 있죠? 그러니까 색깔을 이제 칠하는 거를 내가 매뉴얼하게 무슨 색으로 칠할지 찍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리스트를 전달해서 하나는 레드, 하나는 내가 블루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첫 번째가 레드, 두 번째가 이제 블루. 그러니까 첫 번째 범주가 레드, 두 번째 범주가 이제 블루가 되고 요거는 우리가 매프란 라이브러리에서 있던 컬러 옵션이랑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0 C1 이렇게 해도 먹히고요. 이렇게 해도 익숙한 컬러 패턴으로 이제 먹히고 뭐 요거를 이제 쓰려면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이제 되게 원하는 애매한 색깔 있죠. 뭐 이제 그런 이렇게 이제 이름이 있는 요런 색을 넣을 수도 있는데 애매한 색깔 같은 경우는 헥사 코드 찾아가지고 박아 넣으면은 색깔을 맞출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보통 이제 요 정도로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색을 매뉴얼하게 바꿀 수도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플랫을 그리는데 이렇게 단순 두 개를 이제 비교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는데 요건 이제 좀 밋밋하고 여러 바플랫이 이제
그 분할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바플라 여러 개가 이렇게 한 번에 보이는 그런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식입니다. 이러한 식의 바플랏을 그리는 거를 이제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잠깐 살펴보면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남자 여자 있고 남자 점수가 이제 40인데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A반에 이제 남자가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점수가 이제 평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40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A반에 여자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A반의 여자는 이제 60을 받았고 그다음에 B 클래스에 있는 남자는 50점, B 클래스에 있는 여자는 20점을 받았어요.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지식 플랫 BF 이렇게 넣어주고 컬은 X는 그냥 그대로 성별로 구분하고 Y는 스코어를 해야 되겠지 당연히 이거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A하고 B를 반별로 구분하라고 싶어요. 그러면은 해시 랩을 써서 여기에 내가 요거는 이제 면분할을 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 면분할은 어떤 식으로 면분할을 할 거냐라는 이 클래스라는 변수에 따라 갖고 면을 분할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면은 이 A반, 그쵸? 클래스가 이제 A인 반에는 이제 여자하고 남자가 있는데, 클래스가 A인 쪽은 여자가 60점, 남자가 이제 40점, 이렇게 되고, 클래스가 이제 B인 쪽은 이제 또 여자하고 남자가 있는데, 클래스가 B는 여자가 20점, 남자가 50점이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시커먼 게 좀 저는 싫어가지고, 이거 색을 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색을 채울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 X축은 이제 뭘로 구분이 돼요? 남자 여자 이게 두 개의 이제 두 개의 플랫이 있는데 두 개의 플랫 모두 X축은 이제 남녀로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Y축은 뭘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Y축은 이제 스코어로 구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첫 번째 면하고 두 번째 면 있죠. 첫 번째 서브플랫이랑 두 번째 서브플랫은 뭐를 구분하고 있어요? 클래스를 구분하고 있죠. 한쪽은 클래스가 A, 한쪽은 클래스가 B. 그래갖고 이 면분할에 대한 옵션을 주면은 우리가 쉽게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A, B가 아니고 이쪽을 여자, 이쪽을 남자로 몰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여자, 면분할이 여자, 남자로 몰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축을 그냥 A반, B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끼리 비교하고 남자는 남자끼리 비교를 하자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그리고 싶다면은, 이 그래프에서 똑같이 하고, X축은 이제 클래스를 넣고, 그 다음에, 채우는 건 그냥 색깔은 남녀 이거 빨간색 파란색이 좀 보기 좋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면분할은 뭘로 하냐면은 성별로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성별로 지금 면들이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X축은 뭐예요? X축은 이제 클래스에 따라 갖고 A 클래스, B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또 성별이 면으로도 분할이 되어 있는데 색깔로도 이렇게 나타내지고 있고 Y축은 뭐로 구분하고 있어요? 스코어로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코드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심슨의 역설에 대한 되게 기본적인 플랫을 위한 좀 몸풀기였고 심슨의 역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읽어보셨겠지만 버클리 대학에 젠더 바이어스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성차별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일단 실화예요. 요런 진짜 주장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살펴보니까 1973년 까마득한 옛날이죠. 진짜 까마득한 옛날인데 이때 가을 학기 입학
여기 가을에도 들어가나 보네. 가을 학기 입학 통계에 따르면은 지원하는 이제 남성이 여성보다 그러니까 남성이 훨씬 합격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1, 2% 정도 차이 나는 게 아니고 되게 큰 차이로 남성이 이제 합격률이 이제 높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야, 이 정도면은 한 1, 2% 정도 오차이면 내가 우연인가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이거는 좀 성차별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요거는 그 제가 읽어보라고 한 교재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 테이블에 있는 그 자료들을 제가 그냥 입력을 한 거예요. 한 땀 한 땀 진짜 열심히 쳐가지고 입력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A 학과에는 남성이 313명 지원을 해서 이제 떨어졌고 그 다음에 A 학과에는 또 남성이 511명 지원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붙었고 이러한 정보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해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일단 주장이 맞는지 보려면은 전체 합격률을 시각화해 봐야 되겠죠? 전체 합격률을 시각화해 봅시다. 전체 합격률이라는 거는 전체는 이제 좀 말이 애매하구나. 그러니까 성별로 합격률, 그 과를 이제 다 통합한.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까는 일로 상관없는 것 같고 여자들만 딱 뽑아가지고 여자들이 이제 총 몇 명이 지원했고 몇 명이 페일하고 몇 명이 이제 패스를 했는지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싶어요. 일단 여자부터 구합시다. 여성이 이제 합격률이 낮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쉽게 하는 거는 여기에서 커리를 거는 거죠. 그 다음에 젠더 이메일 여자만 쭉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여기에서 일단 학과 상관없고 패스를 한 사람들만 뽑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커리를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에 그냥 엔드 이렇게 쳐도 되겠죠? 리절 큰 의미가 지금 제가 막 크게 의욕이 없는데 여기에서 지금 카운트라고 된 부분 있죠. 요것들을 접근을 합니다. 여기에 접근을 해가지고 카운트 이런 게 나오겠죠. 얘를 어때요? 합치면 되겠죠. 이게 뭐예요? 여성 지원자 중에 이제 합격한 사람 수죠. 그 다음에 요거를 보면은 요거는 뭐 그 여성인 사람 그러니까 여성 지원자들이 뭐 합격을 하고 불합격하고 이제 요런 게 이제 쭉 있잖아요. 여기 있는 카운트를 다 더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성이 총 이제 버클리 대학에 몇 명 지원했냐가 되는 거죠. 이만큼 지원을 했네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정성껏 옮겨가지고 분모에 넣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요? 여성 지원자의 합격률이 되겠죠? 그쵸? 남성 지원자의 합격률을 살펴보면 여기를 남자로 바꾸고 요것도 남자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도 위에 한번 이제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나름대로 편합니다. 이거 차이 많이 나네요. 남자는 52%, 여자는 42%. 그쵸? 10% 정도 차이 납니다. 자꾸 이게 성차별이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문제가 제기됐다라는 거죠. 요거를 이제 바플러스로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축에다가 뭐를 놔야 되냐면은 남자하고 여자를 놓고 Y축에는 여기 있는 그 레이트 그러니까 합격률을 넣으면 되겠죠. 그냥 이제 진짜 요 자료를 갖고 그냥 무식하게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일단 만들어서 할 건데 지금 제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코드는 써서는 안 될 코드예요 다. 그래갖고 막 그렇게 막 열심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저게 왜 안 될까를 생각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남자하고 이제 여자가 있는데 남자는 이거죠, 이거?
그 다음에 여자는 이제 요거죠. 데이터 프레임 만들었네. 그쵸? 이거 가지고 이제 바플랏을 그려야 됩니다. 어떻게 그리지? 요거를 시각화를 위한 데이터니까 뭐 타이디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제가 저장을 하고 타이디 데이터 어떻게 그리죠? 지지플라 타이디 데이터를 넣고 피규어를 만들고 그쵸? 지온 컬에서 X축을 설정해야 되는데 X축은 컬럼 이름을 해야 됐잖아. X축은 뭘로 하지? 어떻게 하죠? 매일? 따라해볼까 한번? X축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성별 그 다음에 Y축을 어떻게 해야 돼? 뭐 레이트 뭐 이 비율 있죠.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런 그림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렇게 만들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프레임 잘 만들었네 깔끔한데?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게 깔끔한데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깔끔한 거하고 내가 이제 그 시각화하기 좋은 데이터 프레임은 약간 그 느낌이 다르다 했죠. 그러니까 시각화하기 좋은 데이터 프레임이 타이디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은 좀 말리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망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그 비율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제는 깔끔하잖아. 그렇죠? 어떻게 넣어야 될지 딱 보이죠. 1. 자, 남자가 합격률이 높다. 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그림 그리기 어려운 이유가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드는 순간 1차 뇌절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확 당황해요. 그러니까 그 뭐를 고칠 생각도 못해. 왜냐하면 너무 깔끔해 보이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각화하는 게 어렵다고 한 게 그 일단 코드 구현 능력이 그냥 딸리는 경우. 그다음 두 번째가 내가 이러한 그림을 그릴지 생각 못하는 경우. 요거는 이제 그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그림은 아니까. 세 번째가 그 타이디 데이터라는 개념을 몰라갖고 생기는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 요 케이스가 타이디 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요거는 이제 제가 일부러 지금까지 배운 판다스 능력만을 활용해서 이제 그림을 그린 것이고 실제로 이제 딱 봐도 뭐 이제 커리 걸어갖고 여기 있는 숫자를 어디 메모장에 복사했다 이렇게 복사해서 놓고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한 땀 한 땀 수동으로 만드는 방법을 실전에서 되게 쓰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전체 합격률은 이제 요러한데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학과별로 합격률을 따로 구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합격이 더 많이 되는 학과도 있더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퀘스천이 학과별로 합격률을 구해보자라는 건데 이렇게 하려니까 되게 골치 아프죠. 여기에서 이제 커리에서 이렇게 하고 그 학과별로 이제 뭐 그 학과가 이제 A 학과냐 B 학과냐 이런 거를 다 조건을 걸어갖고 커리를 걸어갖고 물론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최소한 이제 이런 작업을 6번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숫자들을 다 예쁘게 정리해갖고 이러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되게 귀찮죠. 듣기만 해도 되게 귀찮죠. 그래서 그 좀 판다스를 이제 만질 줄 이제 아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그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노가다를 하지 않고 일단 전체 합격률을 시각화를 한다고 했을 때 좀 이제 판다스를 잘한다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충 일단 이러한 테이블을 만들고 싶어요. 여기에 어,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건 합격
불합격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2x2 테이블을 만들어 갖고 합격 몇 명, 그렇죠? 불합격 몇 명 이렇게 조사를 해두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서브 데이터 프레임을 순간적으로 딱 만들고 이 데이터 프레임을 다른 뷰로 봅니다. 다른 뷰로 봐서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데 여기 이제 그 인덱스에 대응하는 게 이제 성별,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컬럼 이름에 대응하는 게 그 합격, 불합격.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리절트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들은 뭐를 카운트해 갖고 넣어야 돼요? 여기 있는 그 카운트 컬럼에 있는 숫자들을 합쳐 가지고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했으면 좀 편할 것 같거든요. 피벗 테이블 인덱스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젠더, 그렇죠? 그 다음에 컬럼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게 뭔데? 그러니까 그 요거를 채워 넣어야 되겠죠. 더해 가지고. 그래서 값들은 요렇게 하면 왠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덱스하고 컬럼은 둘 다 이제 범주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범주형 변수를 여기다가 이제 설정한다고 생각하고 여기 밸류에 들어가는 것들이 숫자들이 있죠. 숫자들을 설정한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갖고 해보니까 뭐야? 그 모양이 나오긴 했어요. 그 모양이 나오긴 했는데 소수점이 나오네. 그래갖고 이게 그 얘네들의 평균을 냈나 보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썸을 해야 되는데 평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옵션을 하나 더 줘야 됩니다. 요거는 그 직계함수의 종류를 뭘로 할 거냐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썸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썸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이 코드는 사실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좀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당연히 또 날 잡고 뭐 피봇 테이블, 그룹 바이 이런 거 한번 몰아갖고 이제 처음부터 쭉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만들면 뭐가 좋냐면은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다음 작업은 뭐냐면은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 컬럼은 뭐예요? 컬럼 이름 이거 되게 헷갈리죠. 여기는 젠더 이렇게 되어 있고 컬럼은 이제 뭐 이거 요거는 뭔지 모르겠고 여기는 또 왜 한 칸 띄어 있어. 되게 기분 나쁘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이제 컬럼이 뭔지를 보고 싶으면은 굳이 따지면 이렇게 컬럼즈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보면은 그냥 페이라고 패스가 컬럼이구나라고 이제 알 수가 있고 요거는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멀티 인덱스 구조로 갖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 프레임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내가 fail이라는 컬럼, 그러니까 요 첫 번째 1063이랑 1291 요 컬럼에 접근을 하고 싶으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접근이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그 요거만 딱 보고 알기 힘들죠. 여기서 이제 어사인을 할 건데 레이시라는 변수를 넣고 여기 있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요 데이터 프레임 있죠.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fail 플러스 패스 나누기 패스 요거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식으로 뭔가 이제 하고 싶은데 그럼 이제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지? 갑자기 이제 fail이랑 패스라는 변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쓰려다 보니까 지금 df는 udf잖아. 그렇죠? 그럼 뭔가 좀 이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의미하는 이 df는 맨 처음에 우리가 했던 요 그 처음 df가 아니고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요 df를 의미하는 거야라고 하기 위해서는 앞에 람다를 써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임시 df다 이렇게 바꿔주냐. 이거를 나눠야지.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이 나눠진 애가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그 리셋 인덱스라는 거를 하게 되니까 이런 거를 아마 못할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하기 힘들 겁니다. 일단 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오, 똑같이 했네, 거의.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x축을 젠더로 그냥 설정해 버리고 여기에서 그 y축을 레이스를 설정을 해 버리면은 타일이 데이터 이꼴 이렇게 그냥 대입을 해 버리고 그쵸? 이거는 gg플ot 타이디 데이터를 먹이고 그 다음에 current x는 뭘로 해요? x는 얘로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y는 뭘로 할까? 뭘로 할까가 아니고 정신이 나갔구나 지금. 이렇게 하면 되죠. 남성 합격률이 60 얼마, 여성이 60, 40 얼마인가? 하여튼 그 위에 그렸던 요 그림이랑 이제 똑같은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단순한 바플랏을 그린다고 할 때 솔직히 말해서 요 코드가 어렵니다. 요 코드 별로 안 어려워요. 데이터만 있으면 그냥 뚝뚝뚝뚝 쳐가지고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뭐가 어려워요? 여기서 막 미칠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 프레임을 심지어 내가 요 타이디 데이터 형태로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까지도 알겠어요. 근데 원래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렵죠. 그래서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시험 볼 때도 좋고 나중에 이게 되게 많이 쓸모가 있을 거예요. 이 뒷부분이 좀 더 이제 그 학과별로 플러스라는 게 하이라이트인데 요거는 제가 그거 보충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숙제를 풀고 막 강의 노트가 잘 안 돼가지고 조금 시간이 돼서 그래. 요 뒷부분은 보충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최대한 원래 이제 8주차 두 번째 시간에 시험을 볼 생각이었는데 그 8주차 두 번째 시간이 그 1시간이잖아요. 아마 1시간 풀면 힘들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8주차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휴일이 많아가지고 시험 기간, 그러니까 시험 날짜를 좀 픽스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8주차 첫 시간 아니면은 그거를 목표로 제가 이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안 될 것 같으면은 9주차 첫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